시장 차별화돼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떤 차별화에 초점을 둬야 될까 궁금하시죠? 김성욱의 마켓 시선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K증권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이 4월 26일이죠. 다음 주면 4월이 이제 끝나고 5월 거래일이 출발을 하는데 5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월 증시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5월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예, 4월보다는 좀 더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4월 달에 굉장히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뭐 순간적으로 그 1900포인트를 하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름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5월은 그 실적 발표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먼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래저래든 실적 부담에 대한 달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각국의 그 경기 부양, 경제 부양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엔화 환율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예.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만 속도는 역시 좀 천천히 가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긍정적 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 뭐 여전히 그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은 면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네. 이제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주가의 여하에 따라서 이제 주식 수준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용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확실성을 좀 요구하는 시장에서 확실성을 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4월에 이런 뭐 선방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5월엔 뭐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증시 뭐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은 일단은 너무 그 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처럼 들리네요. 엔저에 대한 불안감,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담감들이 조금은 덜어지는 시장, 5월 시장을 예상을 하고 계신데 뭐 코스닥 시장,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 뭐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1분기 실적이라는 건 이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 실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근데 대부분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1분기 실적,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시장이 참 정확하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총괄적인 그런 결론이고 또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2분기도 남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선방하고 성공적이었다. 예. 이렇게 뭐 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안정세에 좀 무게를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물론 기업 실적 자체가 중요합니다만 네. 투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변에서는 다소 안정세를 조금 찾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충격은 뭐 별로 시장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GS건설은 좀 예외로 둬야겠네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 혹은 예상치보다는 이라는 평가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뭐 불안감이나 부담감들이 줄어든 2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지금 한 35조,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이죠. 35조 남짓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수치가 이제 1분기에 한 32조 남짓의 수준에 뭐 좀 많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의 이제 그 하향 추세는 뭐 조금씩 계속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포인트는 그 하향을 추세를 하더라도 예. 이렇게 좀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든지 계속 하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2분기는 그 하향 추세의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지지 않을까. 여전히 조금씩은 뭐 되더라도 네. 굉장히 완만히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물론 이제 2분기 그 실적 하나만 봐서 네. 굉장히 우리나라 실적이 그 소위 말해 의미 있는 실적으로 굉장히 턴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 좀 더 가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ISM 지수나 이제 뭐 중국 기타 국가 이제 PMI 네네. 지수 같은 그런 선행성 있는 지표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건데 뭐 시기적으로는 다소 조금 먼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예.
섹터별 차별화라고 아까 타이틀 달아놓고 너무 큰 얘기하니까 답답하시니까 요 질문 하나만 하고 제가 개별 질문 따로 드릴게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뭐 크지는 않아요. 보니까 하락 기조는 유지하도에 다만 좀 천천히 좀 약간 적은 하락폭 혹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계신데요. 어제 영국도 1분기 GDP 예상보다 괜찮았다. 우리나라 1분기 GDP도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1분기 GDP도 이제 곧 발표가 되고 FOMC 회의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각국의 경제 지표 발표된 걸 보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게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제조업 지표에서는요. 근데 그 예를 들면은 중국, 독일, 그다음에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전 분기 또는 전 월 대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좀 하회하는 미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짝 약간의 그 지표 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지금 우리 한국 부분에서는 어제 0.9%라는 게 이제 뭐 해석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좀 나아진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주의할 점은 이제 소비 부분이 마이너스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점이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FOMC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를 같이 보면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예. 제가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의 이제 동행성을 좀 알고자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와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지금 빨간색이 그 각국의 그 경기의 동행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시죠. 2012년도 들어서 동행성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낮아졌습니다. 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각국의 경기가 움직이는 게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나라 지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또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안 좋아졌다. 이런 약간의 좀 불안정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각국의 노력들은 좀 뭐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FOMC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기대와 어긋나는 특별한 뭐 이슈 나오지는 네, 않을 네.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살짝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예. 또 나오는 걸 고려하면은 뭐 기대치로서 잘 활용할 수도 예.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외국계 리포트들 봐도 오히려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악자가 되기보다는 부양책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에 대한 비중을 좀 열어두고 있는 리포트들을 봤는데요. 일단 미국, 중국 경기 방향성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또 상대적으로 요즘에 좀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 가격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예, 뭐 중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를 예. 뭐 당분간은 계속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정부의 특성상 아니면 국가의 특성상 이제 한번 정하면은 계속 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는 이제 그래서 산업의 구조 조정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의외로 그 폭등을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계속 관리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그만큼 이제 좀 급한 사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다가 이제 좀 뭐 중립 이하의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품 가격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의 반등은 역시 이제 폭락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유가든 뭐 비철 핵심 금은 가격이든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글로벌 상품 가격은 뭐 안정세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증시나 뭐 상품 시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질문 결과적으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코스피 시장이 지금 연 이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개별 장세에서 또다시 코스피 시장에 관심도 조금 생기고 있는 상황에 낙폭과대주 이런 거에 관심 갖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가 낙폭과대냐, 언제 사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힘든 포인트잖아요. 향후 1개월만 볼 때,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섹터 좀 차별화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트레이딩 바이라는 용어를 좀 써서. 네. 그래서 이제 길게는 안 보더라도. 네. 어느 정도 한 달이든 짧게
그래서 이제 납폭과대로 사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섹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섹터 간 종목 간에 좀 변화가 이제 5월달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측면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화학 같은 업종 저희도 이제 트레이딩 바이를 말씀드렸는데 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섹터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이나 자동차도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죠. 실적 굉장히 잘 미터했습니다. 잘 네. 예, 충족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트레이딩 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매크로 경기 때 제가 유럽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유럽 부분이 의외로 경기 부양에 대한 리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기와 관련된 섹터로서 이제 일부 조선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만 예. 전반적으로 지수가 뭐 굉장히 급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안정적인 수준은 오케이. 근데 내부에서 이제 섹터별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공격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은 5월 달에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시장 전망과 함께 관련된 전략까지, 차별화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김성욱의 마켓시선 SK증권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